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밤낚시를 할 때였는데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물 바깥쪽. 거기 자갈이랑 굵은 모래밭인데 거기 여자가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무서움을 느낀 경우보단 놀러온 사람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무슨 시꺼먼 뭔가가 움직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상한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낚시하는 그런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간 곳은 말이죠,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사람들이 와서 야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그런 거겠거니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고, 그런데 이 기분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잡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데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여자가 없네. 그때부터 아닐 거야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애써 아닐 거라고. 그런데 또 뛰면 창피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뭐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 그런 경우 일부러 더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쨌든 거긴 차를 세워둔 곳까지 이제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다른 한쪽은 아예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물이 흐르는 쪽만, 거기에 야영을 해도 그쪽만 가능해서 이제 그쪽만 보고 걸어가는데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물에서 나오기 그 바로 전까지 물 바깥, 그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그럼 그 근처에 텐트든 뭐 모닥불이든 돗자리 노숙이든 그게 뭐가 됐든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뒤로 2년 정도 거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반척인생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척인생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반척인생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전쯤 진도 금곡에 있는 저수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거긴 낚시 TV에 나오는 이제 낚시꾼도 촬영 도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었다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7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같이 낚시를 하던 그 후배가 있었는데 거기 포인트까지 조사를 했다길래 한 2박 3일 생각해서 휴가를 내고 후배하고 같이 낚시를 갔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건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부터였어요. 낚시는 점심 좀 넘어서 도착해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초저녁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 굉장히 못했었죠. 거기 뭐 허리급 이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기대가 컸었나 봐요. 뭐 낚시꾼들 말이 과장이 심하다지만 진짜 거긴 찐이라면서, 뭐 방송에서도 3자 월척급은 다른 곳에선 자랑이지만 그곳에선 자랑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온 곳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 출조였는데,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됐는데도 입질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제 옆에 후배를 보니까 후배도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찌가 말도. 그런데 조금 뒤에 후배가 오더라고요. 기분이 좀 무서운 기분이 든다면서요. 나름 꽤 오랜 시간 이제 그 후배랑 동출을 했었지만 그냥 좀 오싹하다거나 기분이 살짝 좀 그렇다고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저한테까지 와서 무섭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좀 후배가 오기 전부터 좀 그랬었고요. 그게 말이죠, 그 후배가 오기 전에 말이죠, 뭔가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가 제 뒤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차가운 바람 같은 느낌? 7월인데 한겨울같이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나 됐지 하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후배가 제 쪽으로 온 거고요. 제가 그렇게 온 후배한테 저도 사실 기분도 그렇고 무서우면서 말이죠, 뭐가 무섭냐고, 밤낚시 한두 번 다녔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때 거기가요 제 뒤쪽에 무덤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는 산이고요. 울창한 산. 그런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요. 후배가 말하는 그쪽이라면 제 뒤를 말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저랑 후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낚시가 아니라면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후배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니까 전 그때 애써 태연한 척 이제 그래? 사람이 지나갔다고? 뭐 근처 마을 사람이 밥맛이 나왔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후배가 한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배가 사람을 봤다고 한 거 그때가 저도 제 뒤로 뭔가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그때더라고요. 그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느낀 그때 말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후배가 용변이 좀 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낚싯대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좀 거리가 있는 그 숲 쪽으로 달려갔고요. 뭐 일 보러 갔는데 뭐 잘 갔나 어디쯤 갔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진 않잖아요. 그냥 대충 어디쯤이구나 하는 거지. 저도 그때 그냥 대충 그쯤으로 갔구나 했었고, 거긴 길이 이제 들어오는 쪽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 외길인데 그 외길 외에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혼자 물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느낀 그 느낌이랑 후배가 한 말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괜히 주변 두리번거리고 풀벌레랑 이제 동물들 우는 소리까지 다른 때보다 엄청 크게 들리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후배는 오질 않고, 그렇다고 후배를 부르거나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고기라도 잡히면 그 잡히는 재미에 무서움이라도 가실 텐데 그렇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낚시까지 안 되면 더 무섭거든요. 어쨌든 그날은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귀신은 무슨 그냥 몸이나 풀자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비슷하게 뭐 대충 그냥 어디서 본 거 흉내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조금 떨어진 옆쪽에서 어디서 산 것도 아닌 게 길을 막냐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전 그 소리 듣고 놀라서는 그 소리 나는 쪽을 봤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제 쪽으로 오시면서 절 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바로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제 뒤쪽을 지나가면서 절 곁눈질로 이렇게 쓱 보더니만 사람이었네,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는 그 산길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또 하는 말이 낚시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냥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전 그거 참 이상한 할아버지네 하면서도 참 부지런하시네, 이 시간에 약초꾼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뒤를 보고 있는데 산 쪽에서 다른 사람 셋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할아버지랑 만나서 뭐라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 넷이 또 제 뒤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거기 제 뒤쪽 그 무덤 앞으로. 아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다니길래 전 거기에도 길이 있나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슬쩍 보니까 아까 할아버지랑 그 다른 할아버지 둘,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하나였는데 어두워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 비슷한 흰 저고리랑 그 바지에 하얀 신을 신고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얀색 같은 그 밝은 색, 그 고무신이든 운동화든 어쨌든 흰색, 그 명암 대비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절 보면서 낚시하네? 낚시하더라고.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 별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말 섞었다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서 그냥 다시 제 찌만 이제 뚫어져라 쳐다봤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지나서 후배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온 게 맞냐고, 확실히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도 셋이었다고 하니까 거긴 좁은 산길이 이제 외길로 있고 주변이 온통 나무인데 그 길 바깥쪽으로는 풀들이 무성이 자라서 다른 곳으로는 절대 다닐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는 자리를 찾느라 좀 더 올라갔었고, 그래도 길 외엔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길에서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니 그 길을 내려갔다면 그 세 사람을 봤어야 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전 후배 말 듣고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가진 랜턴이 상당히 강한 거였는데 그걸 최대한 강하게 해서 뒤를 비췄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나처럼 환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곳, 그 무덤 바로 앞 거긴 말이죠. 길도 없고 흙도 미끄럽고 그냥 질퍽거리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있는 저랑 후배가 거기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온 길, 그 길 하나뿐이었고요.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 무덤 앞쪽으로 뭐 어찌어찌해서 지나갔다고 해도 말이죠. 거긴 넓이가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럿이 한 번에 우르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질퍽거리고 미끄럽고 좁은 곳을 발걸음 소리는 물론 풀스치는 소리도 없이 여럿이 한 번에 지나간 거였어요. 특히 거긴 만약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도 말이죠.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절대 보일 수 없는 여러 잡초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전 후배한테 그런 말들을 흥분한 상태에서 했는데, 후배가 그런 책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알아볼 때도 그 동호회에서 거긴 귀신이 나온다니, 귀신을 봤다니 한 그런 글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저흰 조용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방해될까봐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조용히 그 길로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말이죠. 반척인생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질퍽거리는 길. 그렇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은 흙이 단단하지 않아서 질퍽한 곳들이 대부분이죠. 특히나 저수지를 낀 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질퍽거리고 심지어 좁은 그 길을 여럿이 소리도 없이 지나갔다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